그때 울산 회동 현장과 의총에서 화해하는 현장에 양쪽 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원내대표로 보셨을 때 그 두 화해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때 만났던 때는 이제 이게 지금까지 갈등들에 대해서 저는 봉합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들 다 나눈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후에 이제 좀 그 후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게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총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 하루 종일 저희들이 아침 10시부터 아마 저녁 7시 반이나 8시 무렵 의원총회가 끝이 났을 겁니다.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섭섭한 마음들에 대한 토로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또 이준석 대표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키워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도 나누는 터였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번 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그 지난주의 그 이슈가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승부를 보겠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제가 원내대표가 사회하고 진행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를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결론을 내리겠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이제 의원들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절대다수 의원들은 그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차라리 문제의 봉합이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은 수렴을 했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걸 뭐 이렇게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너무 정치인으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이런 상황인데 내 생각에는 대표께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만과 불안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본인도 가지고 있는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또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나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판적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와서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셔라. 근데 공개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공개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 의원들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도 방송에 나가서 자꾸 뭐 공개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또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대표는 내가 우리 국민의힘 대표 아니냐. 내가 어떻게 당을 깨는 얘기를 하겠냐. 나를 신뢰해달라. 그 대신 내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확보해달라. 그래서 의원들이 절대다수 의원들은 사실은 그 반대를 했습니다. 투표를 보니까 절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공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직권으로 그럼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의원총회장으로 먼저 올라가서 의원들에게 뭐 이 비공개로 한다고 다 결론 내렸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직권으로 공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준석 대표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고 우리가 다시 의논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셨는데 격정을 거의 한 30분간에 가서 격정을 토로하셨죠. 그런 여러 가지 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포부들도 얘기하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의견이 접근이 되는 터였는데 이제 후보가 의총장으로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의총장으로 와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별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얘기도 좀 나누어서 어느 정도 컨텐츠를 갖춰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손만 번쩍 든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게 어색한 모습이 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셔보시라.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의논을 했는데 별도로 좀 의총하고 의총과는 별도로 후보하고 그 대표하고 저하고 세 명이 같이 의논하는 것은 어떻겠냐.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겠다. 그래서 저 후보하고 또 통화도 하고 하면서 그것도 후보도 좋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끝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후보가 벌써 오셨어요. 후보가 그냥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통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가 후보인데다가 특히 좀 나이로 봐도 거의 아버지뻘 비슷한 정도의 나이고 그동안 또 울산 경우에도 울산으로 본인이 직접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이렇게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다시 찾아온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서 이거 다 껴안고 포용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고 보고요. 그래 오셨다고 해서 처음엔 공개 회의를 안 하고 제가 비공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공개 회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비공개를 할 테니까 일단 오셔서 후보께서 말씀하셔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공개하자 그러시게, 공개는 잠시 스톱한다. 다시 현재는 비공개 상태에서 의논을 좀 하고 의견이 좀 정리가 돼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회의실 옆에 별도의 작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가시죠. 이래갖고 후보, 대표, 저 이렇게 그 수행하는 비서실장 이런 몇 분들이 같이 앉아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었고요.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 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잘 하셨고 후보께서도 흔쾌히 다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더 이상 신뢰가 훼손될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공감이 모아지고, 그러면 오늘 같이 여기서 공개회의를 해서 의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각자 의견을 마이크에 대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안내 코멘트를 하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화합의 장이 만들어졌죠.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차이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었다. 그뿐 아니라 의원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일종 서약을 한 거죠. 그때는 이제 저하고 후보하고 대표하고 이런 세 명이 만난 자리에서 네. 한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 당 의원들이 전원이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는 그 공개된 방송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었으니까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이 네. 대국민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미디어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조금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원내대표로서 보셨을 때 이만큼 공개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날 공개적으로 저희들 의원총회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다시 또 이런 사태가 생기면 자기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아주 그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실 약속을 했고요. 의원총회에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사태로 불거질 것 같지는 않고요.